감탄의 능력은 연애의 능력하고 똑같아요. 보통 연애 잘하는 남성들을 보면 이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진짜? 대박, 헐. 공감을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대박, 헐. 이거 다 뭐냐? 일종의 다 감탄사들이에요. 이 감탄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진짜 우러나와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기능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감탄하는 능력이라는 건 몇 가지 요소들을 다 그 안에 넣어놓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 상황이 감탄해야 될 상황인지를 알아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상황에 어떤 단어로 감탄해야 될지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이 단어를 썼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혀로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중적이고 또 복합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탄사를 자주 쓰라고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감탄을 한다는 건 그냥 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만든 존재에 감탄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보통보다 더 높여주는 기능이거든요. 사람은 귀가 얇아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에게 기쁜 말을 해주는 사람은 나의 영혼의 단짝이에요. 그 단짝은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그래? 정말? 대박! 엄청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50이 넘으면 누구도 나에게 감탄하지 않아요. 몸을 통해 감탄하겠습니까? 능력 통해 감탄하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별게 없다는 걸 50대면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 감탄해주는 사람은 내 귀에 캔디. 저희 엄마가 저한테 늘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호선이는 얘는 어려서부터 잘했어. 야, 우리 호선이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넌 어쩜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어쩜 이렇게 잘하니, 어쩜 이렇게 살도 잘 빼고, 어쩜 이렇게 잘 먹기도 해서, 어쩜 이렇게 늘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니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막상 나와보니 그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 때는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죠. 또 한 사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배우자. 제 남편이 딸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는 아빠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라. 저희 아들에게 너는 딱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나이 많고 뚱뚱한 여자랑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제가 너무 감탄을 했고요. 거기다가 저희 남편이 저한테 진짜 잘 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했을까? 감탄을 하면서 그 눈으로 감탄하고 표정으로 감탄하고 동작으로 감탄하고 그러면서 그 말로 감탄을 하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가슴으로부터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지금도 나와서 일하잖아요. 달리는 겁니다. 황소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모터가 멈추잖아요. 2로 밧줄을 물고 앞으로 차력사처럼 달려갈 힘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저희 남편 뒤에서 그 배를 타고 얘기하겠죠. 당신 정말 잘해. 당신 정말 훌륭해. 얘기하겠죠. 그럼 또 쭉 타고 달려가겠죠. 감탄을 해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존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영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거든요. 감탄한다는 건 감탄한 자의 인품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힘이다. 존재에게 폭죽으로 축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 감탄하겠어요. 호구나 되지 마세요. 20대 혹은 50대 노고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막 침범하게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계를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유쾌함을 가지고 있죠. 유머도 굉장히 잘 구사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다 뭐냐? 지능입니다. 나이 들어서 쓰는 지능을 결정적 지능이라고 불러요. 태어날 때 타고난 지능은 유동적 지능이라고 부르고요. 유동적 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 좋은 애들이 따로 있잖아요. 다만 내 아이들 중에 머리 좋은 애가 있다면 네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이 지능 반드시 환원해가지고 이 사회를 좋게 만드는 데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른이고 부모인 거죠. 우리가 25 넘어가면 다 수술 몇 번 하고 머리 몇 번 부딪히고 나면 지능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결정적 지능으로 사는데 이것을 구성하는 두 가지가 지식하고 그다음에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자꾸 책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고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걸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되냐면 관대함이 생겨나요.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보게 되고 유머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유머를 쓸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참 사람을 끌잖아요. 그래서 왜 미녀들을 그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개그맨들이랑 경험을 한다. 근데 개그맨들이 외모로 승부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찰진 기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대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의 흐름과 그 사람의 인품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인기라고 하는 게 막 각광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가지 기조를 유지하자. 착한 사람일 거면 계속 착하게 지내세요. 인품이 좋아서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덕이 있게 갔으면 좋겠고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그 지식으로 친구를 도왔으면 좋겠고요.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 늘 흥을 돋궈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중지능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인데요. 다중지능은 뭐냐면 사람에게 여러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능력은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고, 이 탁월한 능력이 다른 것을 견인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 과정이 다중지능 교육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내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함께 조우하고 그 사람 삶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꼭 유머 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믹스업, 섞어보자.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존재, 피해야 될 존재, 할 수 있다면 도망가야 될 존재도 있어요. 가스라이팅 얘기하죠. 그 사람이 나의 존재 속에 들어와서 나의 판단마저 흐려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완벽하게 두절시키는 정신적인 지배자이자 내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헤집어 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손절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그러나 이렇게 나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손절 못해요. 그럴 땐 도망가야 돼요. 온 힘을 다해 도망가야 돼요. 나에게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나는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당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쁜 게 아닌지 긴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어떤 이익을 보는지를 보시면 돼요. 나는 이익을 보지 않는데 나는 계속 어떤 용도로만 쓰이는 게 분명하긴 한데 그 사람이 어떤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혹은 금전적으로 계속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랫동안 이 사람을 장기적으로 길들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각종 이익을 다 취득할 때 우리가 이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나 이럴 때 우리가 그루밍이라는 걸 쓰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루밍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착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 다 끌어내고 영위할 수 있는 행복마저도 마치 흡입기처럼 이렇게 빨아들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이 전반적으로는 단기간에 일어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일어난다면, 그루밍은 아주 장기적으로 내 생애를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또 권해드려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마음 약해요. 20대에 뜯겼던 사람들은 50대에도 뜯겨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게 일명 대상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틀을 잡고, 이 틀이 잡힌 상태의 관계가 사회에 나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제공자가 되고, 그 사람은 스스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계속 뜯기는 사람이고 피해보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끌려가고 멱살 잡혀 삶이 이어지고 있다 한다면, 이때는 분석을 받아보셔야 돼요. 아우 그랬구나, 이런 공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받아서 차갑고 냉철하게 어느 지점부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내가 그럼 이 지점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그게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맞는지 알아보고, 또 다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일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50이란 40대와 같은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기쁨, 그 관계, 그 기대 동일하다. 사람의 삶의 가치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아름다움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으니 그냥 그 기쁨을 오늘 같은 시점에도 만끽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조연의 인생은 끝난 거고요. 주연의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삶을 구가하면서 나만의 인생 무대에서 꿀리지 않는 삶을 살고 내 삶의 기쁨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주연이다. 드라마. 물론 조연도 합니다. 네.